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자, 오늘 모공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죠. 모공이 진짜 줄어드나요? 근본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우고 바르고를 반복하다 보면 모공이 커지게 되는데, 모공을 줄인다는 것은 커진 모공을 매일 조금씩 줄인다, 그런 루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공 상태는 어떨까? 이걸 알아봐야 되죠. 가로 모공은 피지 분비량에 따라서 비례하는데요.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피지가 많은 분들이 주로 여드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인 여드름을 함부로 건드리면 이게 염증이 생겨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세로 모공은 이 나비존이라고 하죠. 여기가 진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요거는 노화입니다. 이런 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첫 번째가 자외선 노출.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탄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습관으로 인해서 탄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 패턴, 만성 피로, 심한 다이어트 이런 거 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분 부족인데, 피부 속에 있는 수분 보유량이 떨어졌을 때, 그럼 또 탄력 저하가 같이 오거든요. 수분과 탄력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니까요. 모공 관리 두앤돈트 첫 번째, 가로 모공은 피지 조절 잘하면 된다.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엔 지용성 성분이 오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피지와 화장품에 있는 오일이 만나서 시간이 지나면 화이트헤드가 점점점 더 올라오는 거죠. 나비존의 피지 제거템으로 추천하는 거는 전 모공팩입니다. 천연팩으로는 미간가루 팩, 화장품으로는 카올린 팩. 미간가루에는 천연 비타민 A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도 좀 되면서 철분, 미네랄 성분, 또 항산화 효과도 괜찮고, 비타민 B1, B6 성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가벼운 피부톤 개선도 된다. 그래서 저는 미간가루 100%짜리를 사서 물과 요거트 또는 우유에 섞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화장품은 일단 카올린 성분을 진짜 효과 좋고요. 도와주는 성분이 벤토나이트, 실리카, 화산송이, 머드 이런 성분 보시면 돼요. 제가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팩과 무스팩 두 개 다 추천했던 제품. 그래서 센 성분이 고함량 들어가 있어서 좀 지성한테 추천했던 그런 제품들이고요. 2022년 버전으로 추천했던 제품이 있는데, 머드팩 요거예요. 비알머드 머드 마스크인데, 요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입자가 작은 머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발라지고요. 피지 흡착을 머드, 벤토나이트, 카올린, 딱 제가 말씀드린 그 성분을 고함량 잘 썼고, 피지와 노폐물 세정, 또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개선, 모공 개선 임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건성 피부까지 모공팩으로 쓰기 괜찮은 성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공 관리 두앤돈트 두 번째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자극은 줄이자. 사실 모든 피부 관리의 핵심이잖아요. 특히 가로 모공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강알칼리제 피지 연화제, 트리에타놀 아민을 사용해서 자극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센 거 쓰고 면봉으로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추천했던 제품이, 소송은 트리에타놀 아민 안 쓰고 위차젤수, 버지니아 풍년화수랑 천연 계면활성제, 또 아하바 파하라하, 숯가루 이런 피지 조절제를 막 써가지고 피지를 용해시키고 각질을 제거시키고 이런 제품으로 추천했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쓰라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지 연화제, 클렌징 오일, 바하, 모공팩, 파우더, 기름종이 한 번에 다 쓰지 말자. 코팩 금지, 스크럽 금지. 기름 종이도 계속 문지르게 되잖아요. 얘도 또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적당 한 두세 번 하루에. 피지 폭발하는 피부일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쓰시고, 모공팩을 가끔 쓸템으로 사용을 하시고, 낮에는 파우더로 조절하자는 거, 피지를. 그다음 코는 가끔 쓸템으로 피지 연화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 피지 적은 분들은 사실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금 막 생기기 시작해서 눈에 보이고 있어. 그럴 때는 클렌징 오일 쓰시잖아요. 그거 쓰시고 예방 차원으로 모공팩을 가끔 쓸템으로 쓰자. 클렌징 오일로 녹여내지 못한 피지는 문지르지 말고 바하나 레티놀로 제거하자. 기존 디파가 추천했던 레티놀 제품들 중에서 피부 자극을 좀 그나마 줄인 레티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니스프리입니다. 자,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어떤 임상을 받았냐면 이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임상을 받았잖아요.
있잖아요. 또 4주 사용 후 피지 개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됐고 잡티 효과도 19.2% 개선. 퍼진 모공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적합한 제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레티놀 500 IU를 썼고 미백주름 기능성, 진정 장벽 성분. 장벽 성분으로는 콜레스테롤하고 세라마이드 MP, 피토스핀고신을 썼습니다. 탄력 성분을 베타카로틴, 펩타이드는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그런 성분.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카 성분을 썼는데 제주 시카 리포좀 로지 자극이 적은 편이고 묽은 앰플 타입인데 로션처럼 이런 사용감 만들기 어려우니까 사용감 점수를 높게 주었고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화장품 잘 못 써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런 데 요만큼만 써봤는데 괜찮네? 그러면 좀 넓게 이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강도 버전의 레티놀 앰플이고요. 레티놀 입문자한테 추천하는 그런 템이에요. 피부 결이 굉장히 매끈해지는 효과군. 모공관리,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 추천템입니다. 민감 피부는 가끔 쓸 템이고 부위 사용 추천입니다. 레티놀을 사용했어. 진정장벽 성분을 쌓아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속보습 개선 임상 또 효과가 좋아서 추천했던 토너가 있죠? 얘입니다. 인터미션의 세럼 스킨인데 고중저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펩타이드, 병풀립 추출. 피부 전체적으로 진정시켜주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써줘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젤 제형의 수분 크림입니다. 요런 거. 젤 제형의 수분 크림. 진정 오일, 수분 장벽, 미백주름 기능성입니다. 케모시카라는 성분을 특허를 했어요. 70% 사용을 했고 병풀입 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같은 시카 성분을 다른 수분 성분들과 이렇게 잘 모아서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력을 높였다. 미백주름 기능성 성분을 사용을 했고 히아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진정장벽 성분을 되게 잘 썼죠. 피부 친화력이 좋은 마카다미아씨 오일, 카프릴레 카프리 글리세라이드를 써서 요거는 수분 장벽이 손상된 피부, 그런 피부가 바르기에 괜찮은 젤 크림입니다. 속보습 개선, 피부 장벽 개선,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진정 개선 임상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pH는 6.35의 미산성으로 데일리 사용하기에 괜찮은 그런 산도고요. 물 펴바르는 듯한 수분감에 빠르게 흡수된다, 촉촉하다, 또 끈적임이 적다라는 이게 공통된 후기고요. 지성 피부가 여러 번 발라도 유분기가 올라오진 않았고 금방 흡수됐는데 두툼하지 않게 바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건성, 복합성, 수부지 이런 좀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피부는 두툼하게 진정장벽 젤크림이고요. 물을 펴바르는 듯한 느낌의 수분감 충만한 젤크림. 또 속건조를 잘 잡아주고 복합성 수부지 지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모공관리 두앤돈트 세 번째는 자외선을 잘 차단하자. 자외선은 가로 모공과 세로 모공의 두 가지 다 원인이 돼요. 나이가 어린데 세로 모공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자외선에 의해서 광노화, 세로 모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쿨링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사용하자. 제가 추천했던 선크림이 있는데요. 두 가지죠. 짠! 에뛰드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유기자차 SPF 50뿔 PA 포풀인데요. 온임상을 확인했고 3개월 지나서 기능이 떨어지는지 임상을 받아봤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임상을 두 제품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해서 만든 선크림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만 오늘은 열 노화와 모공에 대한 걸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임상을 받았는데 적외선, 열에 의한 일시적 피부 진정 효과에 도움을 받은 임상을 받았습니다. 피부가 이제 열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선크림을 발랐는데 진정이 됐다.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임상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로 모공을 예방해주는 피지 조절까지 해준다는 건데요. 임상을 보시면은 1, 2회가 아닌 4주 기간 동안에 매일 1회씩 사용하게 했습니다. 면포 개수, 유분의 수치가 낮아지는 개선 결과를 얻은 제품이고요. 또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받아서 여드름 피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다라는 거죠. 마스크에 덜 묻는 거, 그다음 번들거림을 줄여주는 실리카를 사용했는데 1% 전유 정도 보시면 돼요. 어린애 아이들까지 임산부까지 다 쓰게 하려고 착향제 없고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데노신을 제가 뺐거든요. 그리고 이보비건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동물 실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무기유기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바르는 거 찍었잖아요. 이게 토너를 주면서도 모공 커버가 일단 되거든요. 무기자차 바르고 제가 화장할 때는 얇은 거 발라요. 진짜 얇아서 커버력 별로 없는 그런 거랑은 궁합이 좋아요. 자연광에서 이렇게 보면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좀 무기자차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민감 트러블 피부 후기 봤더니 눈 시림은 없었고 따끔거리거나 뒤집히는 건 없었다. 무게차라 살짝 매트해서 화장이 뜨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괜찮았다. 무기 자체는 오일이 물을 감싼 WO 로션처럼 발리는 호성 무기 자체고 열오름 피부 붉은기 진정에 괜찮고 모공 커버력 좋고 밀착력과 지속력이 좋아요. 민감 지성 수부지 피부 추천하고 악지성은 여름에 파우더 처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유기자차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이죠. 나노 성분 없는 유기자차 오일 수분 진정 파우더입니다. 에치렉시 트리아존, 폴리실리콘, UVA와 UVB를 차단하는 유기자차 성분을 골고루 사용을 했습니다. 실리카를 썼잖아요. 매끈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리카가. 프라이머로 쓰면 화장 궁합이 되게 좋습니다. 10년 이상 선크림을 찾아온 건성인으로서 인생템을 찾았다. 오래간다. 촉촉함이. 너무 촉촉하다는 후기가 있어요. 지성이 발랐을 때. 파우더 처리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뽀송한 쿠션 바르시면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눈심 있으실 수도 있으니 일단 무기자차가 우선순위. 무기자차와 좀 다른 점은 제형이 OW 제형. 물이 오일을 감싸고 있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잘 지워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세안만 해도 돼서 좋았고 로션 같은 발림성의 촉촉 유기자차고 번들거림 적고 메이크업 궁합이 좋은 건성 수부지 복합성 우선 추천입니다. 리프 프렌들리의 비건 인증받은 클린 뷰티 아이템. 모공관리 두앤돈트 네 번째입니다. 세로 모공관리를 위한 안티에이징 성분. 비타민C는 L-아스코빅 액시드 형태의 생물학적인 활성 형태고 비타민C는 함량이 5에서 20%대 정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레티놀의 대사 성분인 레티노익 액시드의 분해를 지연시켜서 레티놀 효과 유지 시간을 늘려준다. 비타민 A죠. 노화 방지의 국소 제제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원료고요.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백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이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피부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되어서 새로운 세포의 생산을 촉진시킨다. 상처 치유, 피부 재생 이렇게 말하는 논문들이 있긴 한데 실제 사람한테 테스트를 해서 임상을 내는 거는 제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0.001%라는 함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쓸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피부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레티놀 고함량으로는 아이오페 레티놀, 중강도로는 테라로직도 있었고 레티날은 사이닉도 있었고 비타민C는 제가 타보탑으로 뽑았던 제품들이 있었죠.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세럼 있었고 비타민C 23%잖아요. 효과가 좋아서 추천. BRTC 비타민C도 비타민C 20% 고함량. 그러면 비타민C, 레티놀 다 써야 되나요? 모공이 커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 레티놀만 쓰시면 되고요. 모공이 큰 건 잘 모르겠는데 잡티 제거하고 싶어. 그리고 피부톤 너무 칙칙해서 비타민C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모공관리 두앤돈트 5번째. 습관을 개선하자. 제가 했었던 게 물 마시는 거 원래 늘 했었던 거니까 ABC 주스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랑 히아루론산 영양제 먹는 거 요거 해줬더니 체내 수분량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바디 프로필 열풍 때문에 단기간이긴 하지만 물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체내 수분이 빠지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 모공 이거 확 커집니다. 식단은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는데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세로 모공을 개선시켜주는 비타민C가 함유된 과일, 야채, 항산화 음식을 많이 섭취 못하면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먹었던 파이톤 뉴트리 히알라스킨, 히아루론산에 비타민 A가 주성분이고요. 저 혼자 콜라겐이 부스팅, 보조적으로 살짝 들어간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먹고 있어요. 자, 그 다음 Q&A 중에 모공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질 제거는 정말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건강한 피부인데 굳이 각질 제거를 그렇게 아침 저녁마다 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 그런데 노화가 된 피부들은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A,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각질 제거를 해주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각질 제거제라고 안 붙어 있으니까 어나더 각질 제거제를 쓴다는 거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화장품 이름을 볼 게 아니라 성분을 봐야 된다. 그렇죠. 성분을 보시고 가려서 바르시는 건 필요해요. 특히 민감한 분들은. 자, 오늘 모공 관리 두앤돈트를 쭉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 빠밤.